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9월 30일입니다. 오늘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염룡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이번 주 화물차 번호판 시세가 좀 변동이 있나요? 예, 전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은 없고요. 예.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개인 소형이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가격은 2,88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개인 중형도 전주와 큰 차이 없이 2,75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은 3,500만 원, 개인 25톤은 3,600만 원, 일반 25톤은 3,800만 원, 출애라는 물동량이 없는 관계로 6,500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것도 매물이 귀해요. 그 다음에 일반 5톤은 3,300만 원, 일반 11톤은 3,600만 원, 덤프 5톤은 3,8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개인 소형하고 개인 중형이 별로 변동이 없는 건가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죠. 예. 네. 그럼 전주하고 이번 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은요? 거래량도 명절이 낀 관계로 한산원이 거래량도 일주일에 2개, 3개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네. 예. 그러면 실제로 1개, 2개 거래량 그거는 어떤 개인 소형에서 일어난 건가요? 그렇죠. 다 개인 소형이죠. 개인 중형은 없었고. 네. 예. 추석 지나면은 또 장기적으로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개인 소형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개인 소형은 추석 지나고 다음 주에 접어들면서 2,900선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예.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네요. 예. 그럼 여기서 또 이거 한번 물어보고 가야죠. 화물차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 내놓은 발표 같은 게 있어요? 예, 10월 달까지 해서 마지노선을 정해서 물동량을 맞추라 그랬는데 아직 특별하게 정부 발표나 뭐 특별한 행동상은 없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건요. 예. 왜 저희들이 이걸 계속 하냐면 구독자분들도 왜 자꾸 화물차 사태를 물어보냐 이런 얘기 할 텐데 이 사태를 계속 끝까지 하면 저희들이 매주마다 가져가 보려고요. 그래서 도대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났을 때도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좀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10월 이후에도 특별한 대책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용두삼이로 끝날 것 같아요. 건드려만 놓고 그냥 희지부지 끝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이슈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냥 뭐 일만 그냥 벌려놓고 아무것도 결론을 못 내리는 거네요, 그죠? 쉽게 말해서 그냥 운송 노조만 한번 잡고 흔들어 봐가지고 굴복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고 결국 끝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배사 물동량 가지고 또 걸고 넘어졌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이 선에서 흐지부지 끝날 것 같아요. 카카오 화물차 시장 그 소식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카카오에서 기사분들 모집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폭발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제가 어제 그 통계를 보니까 17,000명까지 회원 가입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네네. 카카오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초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예감도 들더라고요. 거의 모집 단계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달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출시할 예정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준비했던 거를 상품을 내놓을 예정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SK텔레콤, KT, CJ 대한통운에서도 이 중간 물류 시장, 미들마일 시장에 진출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유통 단계가 미들마일이라는 것은 제조사에서부터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제조사에서 물류 창고까지 물류 창고까지를 배송하는 것을 이 시장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30조 원이 가까워지더라고요. 그 틈새에서 IT로 해서 쉽게 말해서 풀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유통 단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장을 노려서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들이 그걸 서로 섬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라스트마일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있죠. 쿠팡에서 실시하는 게 라스트마일이에요. 물류 창고에서 받아서 소비자한테까지 전송해 주는 거. 이거는 지금 쿠팡에서 거의 80~90%를 거의 석권을 했잖아요. 새벽 배송이라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물건이 와서
음식부터 그러잖아요. 네네. 밥도 지금은 시켜서 먹는 시대니까 딱 먹고 출근하게 그 시장이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소형차는 그렇게 큰 폭으로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대형차 중심으로 해서 제조사에서 물류 창고까지 움직이는 것은 소형차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큰 물류차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차량의 혜택을 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카카오에서 이제 시작돼서 하게 되면은 좋아지는 게 결제가 빨라진다는 거. 전에는 결제가 안 돼가지고 기사분들이 이러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걸렸잖아요. 1시간 안에 결제와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까지 다 출력돼서 그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죠.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 개발을 거의 카카오에서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미들마일 시장에도 이제 브랜드가 등장한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해서 카카오면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있고, 우리가 쉽게 지금 내비게이션 볼 때 티맵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티맵도 자기네 그 광범위한 망을 이용해갖고 그 유통업에 진짜 진출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CJ 대한통운 같은 데도 더 운반인가를 내놓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는 없어지고 대형화되는 거죠. 대형화돼서 IT 강국답게 전자 시스템으로 이제 다 가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공차거리도 없어지는 거죠. 전에는 물건을 배송주나 화주가 불렀을 때 먼 거리 있거나 뭐나 해서 불러서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은 가까운 거리 있는 사람이 바로 간다는 거지. 가까운 데 가서 바로 물건을 싣고 소비자한테 직접 간다니까 중간 단계를 없애는 거죠. 혁신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요, 그죠?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화물 트럭에도 카카오라는 브랜드를 단 스티커 붙인 차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택시도 그러잖아요. 카카오 택시가 거의 석권을 해버렸잖아요. 카카오 택시 그 브랜드를 달고 이제 이송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쭉 보면 이게 미들마일 시장이 마지막 남아있는 아날로그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업이 뛰어든 것 같아요. 지금도 수기로 해서 배차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는데 이게 자동화된다는 얘기죠. 자동화되면은 구체 그 단계를 안 거쳐도 직접 모든 게 다 편리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수증부터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결제 금액이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참 이제 화물차 시장에 격변이 예고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가 엄청 빠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흐름을 못 쫓아서 그러지 지금 엄청 발로만 뛰는 시대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 예. 구독자 여러분도 이제 저희들 영상을 쭉 보시면 뭐 별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영상에 뭐 시세 알려주고 그냥 있는 얘기 쭉 하는데 그게 이렇게 쌓이면 화물차 시장이나 뭐 개인 택시 시장에 대한 어떤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하자는 거지. 저희들이 뭐 갑자기 좋은 이슈, 뭐 갑자기 뭐 핫 이슈를 들고 나올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이 시기에는 카카오가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는 게 가장 큰 이슈고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가 등장하면 이제 화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많이 좋은 점이 생기겠네요, 그죠? 일단은 중간 쉽게 말해서 추전사를 안 거치고 바로 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화주가 바로 물류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한테 가서 기사가 바로 배송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 한 개를 안 거치는 거죠. 추전사를 안 거치고 바로 가기 때문에 마진도 그만큼 크겠죠. 그리고 중간에 지금 콜 시스템으로 움직였을 때 23%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중간에 샜잖아요. 그 금액이 이제 최소화되겠죠. 예.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화물차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적이네요, 그죠? 그렇죠. 중간 단계 하나를 빼겠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주선사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뭐 이런 물류 주선하던 데는 정말 바짝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 틈새에도 일반 주선사들도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구축한 신뢰와 그 다음에 외상거래. 외상거래 했을 때 이분들은 그런 주선사들은 외상거래를 해가지고 그걸 끌고 왔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이제 그 살아남은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 싸움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자본 싸움에서 중소 주선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나요? 대기업들이 다 승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주선사들도 나름대로 그동안
쌓아온 관록이 있잖아요. 관록이 있으니까 잘 헤쳐나가리라 봐요. 예. 앞으로 이걸 굉장히 좀 주셔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도 좀 정보를 많이 좀 수집해 주십시오. 저희도 하루에도 몇 번씩 클릭해서 공부하고, 건교부 들어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 같은 것도 저희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최근에 거래건 중에 교원이 되거나 재미난 게 있으면 소개 하나 해주세요. 전에 그 구로구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부동산을 하셨어요. 부동산을 하셨던 분인데 자제분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큰아들이 잘못돼가지고 이분이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용달차를 사가지고 좀 이러시는 분인데 그 과정을 저희하고 몇 차례 걸려서 얘기를 했어요. 살아온 얘기면서 자기가 상황에 처한 얘기나 어떻게 보면 참 닦으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부동산을 계속하고 가게에 나가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권해드린 게 이게 용달이에요. 용달차를 가지고 그러면 물건을 싣고 돈에 구애받지 말고 전국을 한번 돌아다녀라. 돌아다니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잡힐 때 그때 다른 일을 하셔도 해드라는데 그분이 추석이었잖아요. 며칠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가셨는데 제가 바빠서 못 만났는데 음료수를 사다 놓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덕분에 내가 새 인생을 다시 삽니다. 사장님 선택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열심히 화물차가 적성에 맞아서 이걸 하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참 뜻깊더라고. 그런 감도 있어요. 예. 저는 뭐 대표님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대표님 그 화물차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 보면 좀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물차에 할 사람들은 해도 되지만 또 불필요하게 하지 않을 사람은 진입하는 건 막아보려고 하는 대표님의 그런 진정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상담을 하면은 해서는 안 될 사람 같으면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렇게 권해드려요. 그걸 하나 팔기 위해서 이거 사세요는 안 해요. 절대. 사장님은 적성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다른 업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시 절대적으로 강제적으로 계약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어떤 수출 경기가 둔화됐다고 언론 뉴스 같은 데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실제 화물차 시장에는 어떻습니까? 소형차는 그래도 또 원활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돼서 돌아가는데 중대형이 문제죠. 중대형도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에서 물류 시장을 좀 선점해서 선진 시스템으로 배차 관객이 되면 좀 나아질 거예요. 나아지면은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출 물동량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개인 중형하고 개인 대형인가요? 수출 물량은 아무래도 중형이 제일 크죠. 중형이 크고 소규모로 움직이는 것은 가장 우리는 지표를 빨리 알 수 있는 게 인천에는 인천항이 있잖아요. 인천항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물건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나가는 것도 사라지고 들어오는 것도 사라지고. 소형차가 못 움직이는 거죠. 소형차는. 조금씩 물건을 받아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사분들이. 옛날에는 야상이 한 오후 4, 5시에 나왔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야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탕 더 뛸 수 있는데 한탕 못 뛴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유지하시고 일하기 나름이에요. 일하기 나름인데 본인이 어느 기준으로 일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최악이죠. 그러면 앞으로 화물차 장기적인 전망 한번 해주십시오. 화물차는 장기적인 전망을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떼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내 육체 노동을 해서 버는 거지. 그리고 타이어가 바퀴가 돌아가야 돈이 되는 거지 머리 계산으로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건강만 잘 챙기시고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웬만한 직장 생활보다는 나을 거예요.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이건 정년이 없으니까 그런 점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이러면은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는 것만 해도 큰 활력소죠. 이거 댓글 달린 거 보니까 그 대표님 얘기한 거 밖에 굴러가야 된다. 그러니까 댓글 달렸더라고요. 그러면 주선사 좋은 일만 시키라는 거냐 뭐 이렇게 댓글 달렸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게 생각이 다 차이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머릿속으로 정해놓은 금액에 움직이지 말고 네. 현실성 있게 움직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현실에 맞게 10만 원 정해놓고 거기 안 맞으면 하루 종일 일하는 일이 없는 거고 10만 원이라도 좀 적더라도 움직이는 사람은 거기에도 그래도 남기는 남잖아요. 네네. 아예 거기서 안 맞는 거에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일을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뭐 제가 주선사한테 뭐 받는 것도 아니고 네네. 제 경험이나 제가 용달차도 하고 함차도 한 그 경험에 우러나서 하는 얘기지 이걸 폄훼하거나 뭐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대표님 얘기는 뭐냐면 그 손해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 가격이 안 맞더라도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댓글을 그렇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자, 인터뷰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23년도 9월 30일자 화물파 번호파 시세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 뭐 추석 다음 날이라서 당연히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지나봐도 뭐 큰 화물차 시장에 변동은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카카오, T, 트러커 이게 아마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는 뭐 이게 인터뷰가 뭐 대단한 이슈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시고 아, 화물차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누구한테는 이것이 또 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지 뭐 저희들 뭐 큰 재미를 드리고 이슈를 확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그냥 소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준비를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얘기가 또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뭐 같은 얘기 계속 하냐 뭐 이런 식으로는 좀 폄하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